2014년도 우리 국가직 7급 전자회로 문제를 쭉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좀 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소스 저항을 갖고 있는 커먼 소스예요. 우리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2m 저항을 갖고 있는 커먼 이미터처럼, 그렇죠? 소스 저항을 갖고 있는 커먼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접지 방식이 커먼 소스에 위드 소스 저항을 갖고 있다. 안정용 저항을 갖고 있죠. 자, 이 공식의 전압이득은 이렇게 달달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건 암기가 돼야 되는 성격이에요. 역상이니까 마이너스 뮤 RD 그리고 스몰 RD 플러스 라지 RD 플러스 1 플러스 뮤 RS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암기하면 우리 7급으로 시험 보는 분도 커먼 소스는 쉬운 거 아니에요? 커먼 소스는 마이너스 역상이니까 GM RD 다시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대부분은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소스 저항을 갖고 있는 커먼 소스는 이게 어려워요. 복잡해. 그러니까 암기를 해줘야 확실하게 시험 대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뮤라는 거 있죠. 전압 증폭률이 100짜리, 200짜리 하는 겁니다. 이게 큰 걸 쓰게 되면, 이걸 큰 걸 쓰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크니까. 그러면 일은 뭐 있으나 마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약분되지. 이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TR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2m 저항 갖고 있는 커먼 이미터는 RV 분의 RC 이렇게 RL 이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저항으로만 결정이 되니까 전압이득이 굉장히 안정성이 좋고 감소는 될 망정 안정하다.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하고 또 일맥상통이 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확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7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것도 암기하는 게 좋겠다. 그 뜻입니다. 대부분은 뭐 요 선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겠죠. 자, 그래서 1번은요. 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죠. 마이너스 RD분의 RS가 아니라 마이너스 RS분의 RD. 자, 2번은 쉬운 거 아니에요? 2번은 쉬운 거지. 2번은 오피암프에 플러스의 입력이 들어가는 비반전 증폭기입니다. 2번은 쉬워요. 자, 2번은 쉬운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전압과 하면 그렇죠? 이외로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좀 옮기면 더 알기 쉬운가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좀 알기 쉬운가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전압과 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물론 오피암프 내부로 못 들어가. 지네끼리만 전류 흐르지. 지네끼리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전압이 중요하지. 요거 비반전 입력의 요 입력 전압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가상적인 쇼트로 올라가면서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VI가 요거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요 전압은 VI를 두 개 저항으로 전압 분배시키면 돼요. R1 더하기 R2 중에 R2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10ohm이니까 10 더하기 1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VI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반전 증폭기 입력이 2분의 1 VI가 되는 비반전 증폭기예요. 그러므로 출력 전압은
입력전압이 2분의 1 VI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득은 1 플러스 R1분의 R2배 아니에요? 그렇지? 1이 붙어야지 R1분의 R2배. 그러면 출력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전압을 이렇게 줘버리면 전압이득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전압이득이 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죠. 3번 문제는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전압이 두 개네. 양전원. 전압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서 동작점 위치가 얼마냐 그 말이죠. IC하고 VC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자, 이게 마이너스 오고 0이니까 결국은 여기가 높은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5V 걸렸다 해도 되죠. 그러면 5V 가지고 이 0.7 걸릴 테니까 여기 전류 나오겠지. 2m 전류는 5V 빼기 0.7 나누기 요거 RE 2.2kg. 그러면 한 2.0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미리암페어 나옵니다. 그럼 2m 전류가 한 2mA가 되고 그러면 콜렉터 전류도 2m와 같다 하면 돼요. 그럼 VC가 요 전압 아니에요? 요 전압? 요 전압은 여기도 전압이 있지. 플러스 5V 여기 마이너스 5V. 그러면 요거는 10V예요. 그렇지? 10V에서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 빼버리면 이게 나오니까 할 수 있죠. 10V 빼기 RC 플러스 RE 해놓고 IC 해도 되고 IE 해도 되고 하면 여기 나오겠죠.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부계환입니까? 부계환을 어떤 간단한 블럭 개념으로 그린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병렬로 들어가서 V제로 갖고 오고 있죠. 출력 전압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전압 부계환에 입력에 붙일 때는 입력 VI 하는 거하고 직렬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직렬 전압 부계환이에요. 자, 직렬 전압 부계환이니까 입력 저항은 증가가 되고 출력 전압 가지고 오는 전압 부계환은 출력 저항이 감소가 돼요. 그럼 입력 저항은 피드백 걸리면 걸리기 전보다도 1 플러스 베타배만큼 증대가 되는 것이고 출력 저항은 부계환 걸렸을 때는 부계환 걸리기 전에 출력 저항보다 1 플러스 베타분의 1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출력 저항은 1 플러스 베타 제가 잘못 설명했네 이거. 미안합니다. 1 플러스 베타 A죠. 뭔가 저 어색해서. 그렇지? 우리 부계환 걸리면 피드백 걸리면 전체 전압이득은 걸리기 전보다도 1 플러스 베타 A분의 1배 감소된다. 그렇죠? 요 빼먹었죠. 뭔가 이상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해놓고도. 출력장은 이렇게 감소, 입력장은 증대예요. 이런 부계환이니까. 그러니까 감소 아니에요? 감소.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입력장이 증가죠. 입력장은 증가지. 요거지. 근데 2번이 틀렸네. 입력장을 감소로 해서. 1번 전압이득은 감소 맞지? 1 플러스 베타 A분의 A니까 감소 맞고 3번 출력저항은 감소 맞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이상적인 전압 증폭.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가 오피암프 아니에요? 입력저항은 무한대, 출력저항은 빵. 이상적인 전류 증폭기는 입력장이 무한대는 아예 입력으로 전류 못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이상적인 전류 증폭기는 입력장이 빵, 출력장이 무한대.
다시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가 5피암프예요. 그래서 5번은 2번. 자, 6번은요. 자, 6번의 그래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6번의 그래프를 보면은 40배 이득이 나오는 차단 주파수가 100MHz까지가 40배 이득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MHz는 전압 이득이 40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40dB가 나온다. 원래는 이 마이너스 3dB니까 한 요걸 차단 주파수로 봐야 정확해요. 근데 그냥 요걸로 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한계 주파수가 요거니까 100MHz까지는 100MHz까지 주파수 신호들은 40배 증폭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단 주파수 1번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득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 가면은 이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20dB 기울기인데 요거는 더 가파릅니다. 이제 이게 또 마이너스 20dB 기울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요 이득에 비하면 요쪽은 100분의 1배 감소가 되는 카브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GB의 곱이 일정하다로 푸는 겁니다. GB의 곱이 일정하다. 선형 증폭기는 GB의 곱이 일정해야 돼. 이건 이득이고 대역폭입니다. 그러니까 40dB 이득이 나올 때는 100MHz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40dB면은 20노구 10의 몇 승입니까? 10의 4승, 10의 2승배죠. 100배. 20노구 10의 2승 그럼 40dB예요. 100배 이득이 나올 때는 100MHz까지만 100배 증폭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피드백 부견회로를 별도로 추가해 가지고 그때 페르프 증폭기로 구성했더니 DC 전압이득이 20dB가 되었다. 이 페르프의 3dB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이 40배만 나올 때는 100메가를 쓰는데 40배 이득이 나오는 그저 회로 뒷공무니에다가 부기한을 걸어가지고 부기한을 걸어서 이득을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전압이득이 20dB가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40dB일 때는 100MHz인데 20dB는 20노구 10 아니에요? 20노구 10. 이거 1이니까. 그렇지? 10배가 됐네. 아까는 40dB는 100배고 100배일 때는 100MHz인데 이번에는 이득이 지라는 이득이 10배로 부기한 걸어서 다운시키면 그때 쓸 수 있는 차단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그 말이에요. 요 대역폭을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은 요건 얼마가 돼? 1000메가가 되겠지. 1000메가. 즉 1GHz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쉬운 거죠. 4번입니다. 자, 7번은 더 쉽죠. 차동 증폭기의 동상신호 제거비. 동상신호 제거비는 커먼 이득, 동상 이득분의 차동 이득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0.2분의 얼마예요? 0.2분의 차동 이득은 2000. 그럼 계산하면 10의 4승배가 바로 동상신호 제거비가 됩니다. 근데 이거 DB로 고치세요 그랬으니까 전부 전압 아니에요? 전압 이득. 요거니까 20노구 10의 4승 그러면 요거 1이니까 80dB가 되겠죠. dB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80dB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커먼 게이트입니다. 쓰레기통 커먼 게이트. 커먼 게이트로 설계한 증폭기하고 주파수 특성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게이트의 V 바이어스가 직류 바이어스 연합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례 해석할 때는 직류 성분은 접지시키니까 이것은 Q1TR은 접지니까 베이스 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이득의 식에서 극점, 폴점에 위치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지. 자, 우선 여기서 전압이득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전압이득은 입력전압분의 출력전압이에요. 그러면 소스가 입력이니까 소스가 입력 아니에요? 그럼 입력전압 자, 여기서 입력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입력전압, 출력전압. 출력전압은 GM VGS 이게 출력전류 아니에요? GM VGS 이거는 곱하기 드레인 저항, 출력 저항 그러면 출력 전압이 되고 VI는 입력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리지널 입력 전압이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이제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소스 쪽으로 요 들어가는 요 전압이 있죠? 요 전압. 이거 외부 입력 전압은 요 놈이고 여기 나타나는 전압, 이거 거친 다음에 나타나는 전압이 요 소스로 들어가는 이게 VGS 하는 V 입력 전압이 되겠지. 요 게이트는 공통이니까 요 소스가 입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증폭기 자체 입력 전압은 요겁니다. 외부 입력 전압은 요 놈이고. 그러니까 자, 여기 VG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입력 전압이 되는데 그것은요, 이 증폭기에 요 소스가 입력이면 소스 안에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저항이 있겠죠? 이렇게 입력 저항이.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증폭기 내부 입력 저항으로 걸리는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요 VI가 요게 전체 전압인데 VI를 분배하면 돼요. VI 곱하기 R RS 또 CI라고 했지. RS 플러스 J 오메가 CI분의 1 그러면 임피던스가 됐죠. 그러면 직렬이니까 전체 임피던스가 되고 요놈 더하기 요거 증폭기 입력 그 중에 증폭기 입력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실은 VGS 안에 들어가는 전압이 됩니다. 요게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요것을요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VI는 약분되겠지. 그러면 전압이득은 이제 식이 나오겠죠. 요거 집어넣어서 이제 요 곱해주면
그럼 어떻게 식이 정리되느냐 하면 이렇게 정리돼요. GM RD, 여기는 GM RD만 남네. 1 플러스 GM RS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요 J를 끄집어내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임피던스니까. 요 J를 밖으로 끄집어낸 게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전압이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폴점이라는 거 있죠. 폴점. 폴점이라는 것은 이 전압이득식을 써놓고 분모가 빵이 되는 점을 폴점이라고 해요. 분모가 빵이 되는 점. 그러니까 분모가 빵이 되는 거니까 요거 아니에요? 이게 분모 아니에요? 분모가 빵이 되는 점은 어떻게 돼? 이게 빵이 되는 거.